자, 오늘의 주제는요, 인맥이 많으신 분들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요, 정말 애터미를요, 비전과 가치를 알아보고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본인들의 뭐 영향력, 그리고 자기들의 인맥, 신뢰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주변에 인맥이 많으신 분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인맥에 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요, 그 인맥이 아주 많아도 성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좀 여러분 거를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인맥이 많은 거는요, 여러분, 정말 장점이에요. 최대 장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무자본, 무점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우리는 자본이 뭐예요? 인맥 자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쨌든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잘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고 잘 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제가 저희 사나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 전 시장님이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꾸준히 처음에 제가 저희 엄마를 도와줬을 때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주면서 그 센터가, 오퍼센터가 좀 활력이 넘치고 좀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노래 교실을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지금의 이제 팀장님이 배드민턴을 아침에 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드민턴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전 시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 시장님을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알렸더니 그분이 사업의 비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요, 확실히 영향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제 주변에서 이 카리스마도 있고, 신뢰도 있기 때문에 가입을 너무너무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때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도 우리 초창기 때 정말 이 시스템의 중요성도 모르고 똑같이 판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그런 능력 자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달 만에 제 기억으로는 한 300명의 회원을 가입을 시켰고, 센터도 냈고, 그리고 팀장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이유를 보는데, 아니, 왜 그렇게 능력도 좋고, 인맥도 좋고, 센터까지 내리고, 팀장까지 했는데 왜 그만둬? 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는요, 이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나부터 중요한 거예요. 스폰서의 역할된 능력자의 파트너가 이제 나왔잖아요. 능력자인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방향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 부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저도 아무리 능력자들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초보자일 때. 그러면 그때 막 룰리라는 부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사람들부터 막 시스템에 30명씩 태우고 막 자기 집에 재우고 이랬는데 그 조직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내가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안 되면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그만뒀던 이유는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와 진짜 아깝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로 축적이 됐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경험 부족이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방향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막 우리가 갑질하라 이런 게 아니라 존중은 해주되 방향은 스폰서가 잡아주면서 같이 제심압력으로 으쌰으쌰으쌰 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시장님 파이팅 파이팅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잘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센터도 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예예예예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방향을 잘 못 잡아드렸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방향을 잡아준다 했다 해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가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나아야 돼요. 그 상대방보다 지적 수준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 올바른 길을 안내해줘도 안 들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밀착형으로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서 밀착형으로 좌우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집중 케어를 해야 됩니다. 집중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엄마를 도와줬을 때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집 쫓겨나고 광주로 이사 갔을 때 거기가 광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잠깐 거기 좀 살았어요. 잠깐 살아서 결혼 전이니까 엄마가 거기 이제 제가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진짜 제가 생각해보면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아침에 가서 저도 배드민턴 치겠다고 거기 시장님 관리한다고 제가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약간 비서처럼 하려고 제가 막 배드민턴도 치러 댕기고 막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막 가방도 사주고 막 그 배드민턴 운동화도 사주고 너무 고마우니까 막 그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지금의 나였었으면 내가 그 시장에 확 키웠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도 도와주는 입장이었고 애터미에 병아리니까 뭘 알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 부족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일단 밀착으로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내공이 여러분들이 쌓이면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의 좌우를 케어하면요. 매출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누군가의 그 사람을 집중하면 그 사람의 좌우를 케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좌우 매출이 비슷해지는데요.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이 서로서로 윈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 나 때문에 돈 버네? 이렇게 갑질을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밑에 뎁스를 빨리 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이 사람도 그만두지 않게 하려면요. 당근과 채찍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좌우를 케어해줬던 게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야, 너 왜 사람 안 붙여? 뭐 해? 막 계속 끝도 없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 밑에를 잡아가지고 격차를 벌이게 해버린대요. 격차가 벌어지면 그때 이제 스폰서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돼. 그러면 그때 또 좋은 사람이 나오면 그때 또 거기 그 사람에 맞춰서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당근과 채찍질을 잘 하려면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저도 경험 부족으로 그런 좋은 사람을 놓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팀장까지도 가고 서로서로 이게 돈이 투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센터가 들어가면. 그럼 고민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이제 티카티카티카 됐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름 방향을 찾았는데 안 되니까 그만둔다는 얘기까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덕호 총단장님이 내가 한번 만나볼까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못 모르고 빨리 붙였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왜냐면 마음이 떠나거나 이러면 되게 말이 거칠어지거든요 서로. 그러면 이제 부정적이게 되면 서로 감정이 쌓이면 아유 그냥 됐다 그래 이런 마음이 또 들기 때문에 고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초보자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총장님이 만나준다 했을 때도 아니에요 됐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만난다 했을 때 빨리 붙여줬었더라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만났었더라면 그 일이 다 왜? 시장님 정도면 그런 임페리얼님이 만나줬다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던 거죠. 왜? 저는 초보자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 스폰서가 딱 그런 말을 했었을 때 주옥같이 기회라는 거를 딱 잡았어야 되는데 경험 부족으로 그랬던 거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내공이 있는 스폰서는요 그냥 툭 던진 말이요 절대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옛날에 송영빈 총장님도 초창기 때 팀장이었을 때 이덕호 총단장님이 내가 너를 계속 후원해주고 키워줄 테니까 센터를 내라라고 했었었대요. 그때 팀장 때 시절에. 근데 그때 와이프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와이프가 내지 말라 그랬나 아무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센터를 안 냈어요. 근데 그 송영빈 총장님 산하에 청각장애인 그룹이 엄청 컸었다 그래요. 근데 그 청각장애인 그룹이 컸는데 그분은 모일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못 들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종로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는데 잘못 내린 거예요. 잘못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여기 아니에요 이렇게 타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밀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종로에서 청각장애인들 못 오게끔 딱 그렇게 막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모일 장소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진 거예요. 그랬을 때 송영길 총장님이 야 그때 총단장님이 센터 내라 그랬을 때 말 들을 걸. 그러면서 야 무조건 총단장이 얘기하는 거 들어야 돼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송영길 총장님이 맹신을 하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총단장님이 무슨 말을 툭 던질 때 그거를 주옥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 지금 성공이 계속 유지되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은요 흘려듣지 마세요. 반드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툭 던지는 거예요. 안 그럼 조직이 왜냐면 야 너 조직 무너지고 있어 지금 이렇게 못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진다고. 근데 그 툭 던지는 걸 흘려버리면 나중에 다 잃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또 송영 총장님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막 흩어지죠. 그래서 이제 홈미팅을 막 집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홈미팅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종로 안 가도 되겠다 이래갖고 종로를 나왔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총장님이 딱 그랬대요. 너 종로 나오면 너 안 돼. 너 종로 무조건 나와야 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맹신을 하고 시킨 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저한테 딱 야 그때 진짜 총장님이 나한테 종로 무조건 거기 안 나오면 넌 죽어가 너무 지금 신의 한 수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수,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열정적으로 막 성장되고 있는 리더가 말한 한마디가 그냥 흘려듣지 마셔라. 뭔가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이 분명히 나한테 한번 만나줄까? 이랬을 때, 아유, 됐어요. 아유, 그 사람 진짜 좀 별로예요. 막 제가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미성숙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 그러니까 손뼉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의 그 감정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경험 부족이 있었고, 두 번째는요, 그분이 너무 능력이 좋다 보니까요, 3달 만에 300명을 붙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인맥 좋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후속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300명이 막 달렸어. 그러면 그 달린 사람을 또 후속 관리해서 그 사람의 또 소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누워 있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워낙 인맥이 많다 보니까 그냥 뚝뚝뚝뚝 달기만 하는 거야. 계속 밑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는요. 나도 중요하고요. 위도 중요하고요. 아래도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계속 달긴 달아요,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이제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달지 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 센스가 필요한데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일단 삼박자는 뭐냐? 스폰서와 나는 나의 자세, 이제 손뼉이 맞았어. 우리가 합이 맞아. 그럼 이제 합이 맞으면 이제 누가 중요해요? 파트너가 잘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파트너가 생각보다 또 빨리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자세가 잘 안 돼 있으면. 근데 제가 정말 초대 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끝까지 그 끊임없이 계속 저한테 안내해주고 알려줬다는 거, 기다려줬다는 거에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집중을 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가? 저도 옛날에 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좌우에 어떤 사람이 있어. 지방에 있대. 근데 누가 그 사람을 만나달라고 해서 거기를 바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세요. 그게 몇 명인가? 몇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누가 필리핀이 있다 그럼 저 혼자 필리핀에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그 인도네시아 그냥 갔거든요. 이렇게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튀어나가는 사람은 뭔가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향을 잘 몰라. 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허공에다가 막 계속 관역을 쏜다고 맞아져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리더들이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후속 관리를 해주고 후원을 해주면서 걔가 알아들을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튀어나갔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그거에 초남이 인재라는 거를 알았겠죠. 그래서 저보러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툭 튀어나갔을 때 저 혼자 나간 걸 보고 네트워크의 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보고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보도 안에
과연 누가, 뭐, 울산에 누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나는 서울 사는데 울산이야. 그럼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도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집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꽂혀 있는데, 근데 보통은 그 사람에 집중을 했다가 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많고 짜증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끝까지 후원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게 감정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매몰차게 그냥, 아, 딴 사람 잡지 뭐. 그러면서 내가 편하고 만만한 사람을 후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만만한 사람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애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후원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에서 이제 인맥이 이제 좋은 사람들의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삼박자가 중요한데 여러분 미쳐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죠. 미쳐있는 사람을 집중하는데 그냥 살짝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치기 마냥 싹 이렇게 해갖고 간만 보지 마시고 끝까지 기부 하셔라. 그러면 애터미에서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될까 안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딱 나와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안 됐다가 그런 사람 하나로 인해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토 판매사가 이제 되려면 나도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일단 쇼더 플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일단 튀어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쇼더 플랜을 해. 그리고 미팅 참석을 해. 그리고 상담을 해. 그러면요, 이런 분들은요, 집중을 하면서 후원, 후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좌우를 계속 했을 때는요, 1년 안에 오토 판매사 됩니다. 100%. 왜냐면 저도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집중 후원 관리를 안 해요. 사람들이 여기 조금 만나고 또 저기 조금 그래서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히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혹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만나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뭘 모르기 때문에 달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맥이 많다 보니까 얘 아니면 쟤 하면 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만두지 않고 더 시너지 나게끔 하려면 진짜 집중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잡고 끝까지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들을 때까지 딱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아파서 쓰러졌어. 그래도 시스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튀어나가면서 사업 설명하고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다 하잖아요. 미팅 참석까지 하고 안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내. 내가 아파도 돌아가. 근데 내가 만만한 사람 그냥 여기 자기 주변에서만 애터미 소비자 전달하고 가입하고 요런 사람은요. 일시적인 고마운 소비자지 적극적인 미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애터미 말하는 그 인재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인재가 양쪽에 하나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 터집니다. 그 하나가. 그쵸?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저 혼자 튀어나갔었거든요. 나처럼 튀어나간 사람이 없었어. 근데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 몇 명인가 이렇게 해봤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사업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 인맥이 확실히 좋은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에이미 사장님이 아이미라는 분이 틱토커라 그래요. 그래서 구독자가 7만 명이래요. 그러면 그분은요, 뭘 해도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분을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에이미 사장님이 집중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제가 이거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따라다녀야 돼, 계속. 자, 보세요. 지금 이분이 완전 애터미 매니아가 돼가지고, 막 틱토커들이 또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또 사진 올리고 막 퍼지는 거야. 막 영상 찍고, 막 애터미 해모임 먹는 거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잘했던 건 뭐냐? 에이미 사장 이거 칠판 보이시죠? 이거 뭐 한 거예요? 칠판 들고 사업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똑같이 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 여기서 알아서 너가 해가 아니고요. 이런 인맥이 좋은 사람도요. 알아서 방치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그 밑에 미친 사람들이 또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돈 될 때까지 계속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계속 붙어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우 잘 되는 그러니까 확실히 매출이 달라지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도 갔잖아. 여기도 가셨고 여기도 보니까 여기 파티 있는 걸 다 따라간 거죠. 여기 따라가신 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 이 사람의 인맥을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아, 요 누군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집중해서 밑에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 사람 좌우로 다.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나 이거 도전하고 싶어요. 나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 딱 나왔다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요. 더 관리를 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초집중.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를 계속 찾으면 터져요. 지금 제가 이제 일본 가는 게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레이스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 이제 그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그 비키랑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대만 갔다 한국에 왔는데, 원래 저희 센터에 오기로 했는데, 명동에 센터 그 호텔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센터까지 오는 게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명동으로. 왜? 그분들은 아직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전달도 하고 이런 단계인데 조금 알아들었다고 여기 오세요. 뭐 하세요? 배우세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조금 알아들으면 이제 셀프를 자꾸 독립시키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돈 될 때까지는요. 끝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시겠죠? 그래야 그 사람도 똑같이 그 한 사람을 집중해요. 누구 콕 찌르고 그냥 말고 버려버리고 저기 툭 건들고 버려버리고 이래버리면요. 똑같이 복제되니까 다 분산돼서 아무도 돈이 안 돼. 그래서 요 맥만 잡으면요. 애터미 사업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의 맥을 못 잡으니까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요즘 남성분들이 지금 탄력을 엄청 받고 계시는데요. 남성분들도 보통 인맥들이 다 어떨까요? 남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메이 GP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애터미 미쳐가지고 1년에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그분을. 근데 죄다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여자가 나와야 돼요, 여자. 그랬더니 자기도 여자가 나왔으면 좋겠지. 근데 친구가 다 남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그 부인들이 나오면 되니까 이러면서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남성분들은요. 남자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친목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술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술을 막 계속 먹으면 이게 갑자기 친목회가 되고 총나장이 저한테 딱 대박했던 말이 야, 너무 친구한테 의존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갖고 거기 와이프 지금 우즈벡 사람인데 그 구독자가 17만 명이래요. 딱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후속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인맥 파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표를 했죠. 사장님, 이분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한국말 잘한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17만 명이에요. 우즈벡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이 가입이 된 거예요. 그 부부가 한 코드잖아요. 한국말 잘한대. 그래갖고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 미팅을 바로 남편이랑 잡았고, 남편이랑 미팅 한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제가 이제 부산에 1박 2일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요, 빨리 그 사람 뒤에, 남자다 그러면, 남자 사업자분들은요, 그분의 와이프, 뭐 여자친구, 뭐 여기를 빨리빨리 파내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남자라서 좀 멋쩍어 잘 안 돼. 그러면 여자 스폰서를 빨리 후원 동행을 시켜가지고 내가 못하는 걸 채울 수 있게끔 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죄다 남자면요, 정말 우정을 나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박병희 팀장님이 딱 남자인 거예요. 주님을 모셨다니까요, 이 술주자. 근데 거기 목사님으로 오면서 진짜 주님을 모셨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 그 뿔로 원장님이 나오면서부터 여성분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뭘 한가? 구체적으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빨리 채워주고 팀워크를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혼자 막 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엮으면 아, 이렇게 팀이 되겠다. 아, 이렇게 뭉쳐주면 팀이 되겠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지 똑같이 그렇게 복제가 되면서 조직이 커집니다. 안 그러면요, 막 애터미를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별로 성과가 안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요? 내가 애터미 3년 했는데요. 애터미 별로 오터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돌아보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일단 내가 못 알아들었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라고 착각을 한 거지.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가야지만 축적이 되면서 게임이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자들이 이제 막 인맥도 좋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이제 스폰서랑 이제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나라는 사람이 이제 스폰서 붙여줬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나지. 스폰서한테 팀 맡기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냥 스폰서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스폰서도 지금은 아쉽고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누군가가 더 감사함도 알고 같이 시너지가 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줄기가 글로 흘러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딱 붙어줬을 때 같이 으쌰으쌰 해갖고 시너지를 같이 그래서 바람 불 때 연달려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시너지가 나겠습니다. 할 때 믿고 따르셔야 돼요. 아, 저는 못해요. 뭐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못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그 상황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안목이 중요하죠. 스폰서도 파트너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선에서 제안을 해야죠. 그래야 같이 윈윈이 되니까. 근데 제한 역량이 안 된 사람한테 무리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꽉 못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 조직 다 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성장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리더들은. 그럼 그 과정이 뻔히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 일을 안 하면 그 밑에 파트너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위해서 얘는 받아먹네? 아, 나만 힘드네? 아, 이거 아니겠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불만이 생겨.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시너지가 나면서 같이 윈윈이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한 분이 이 판매사를 유지를 처음에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커지니까 유지가 돼. 근데 처음에는 그 소실적이랑 맨날 갈등이었던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막 맨날 불만 갖고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그 조직이 되니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유지를 시켜드렸더니 그 파트너가 이 태도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밑에를 후원하면서 조직을 키워주면 그 사람은 따르게 돼 있다. 근데 몇 번 제품 몇 번 주고 뭐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이거 가지고는요, 스폰서랑 계속 파트너랑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못 도와줘. 그럼 계속 섬기면서 밑에를 계속 찾아내가셔야 되는 거고요.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도 신뢰라도 있으면 아유 그래 우리 스폰서 불쌍한데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들게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싸워 또 서로. 그러니까 이 조직이 다 없어져 버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두 줄이기 때문에 이 태생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되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잘 쌓아야지만 그 좋은 사람들이 뭉치고 아니었던 사람도 계속 이렇게 따뜻함이 생겨요. 그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총장님이 항상 그걸 잠복근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아니 잠복근무여도 다시 또 나올 텐데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안 나오게 계속 잠복을 오래 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복을 계속 오래도록 하게끔 유지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안 튀어나오게.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근과 채찍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당근과 채찍질이 무엇이냐? 스폰서가 밑에 영향력 있는 파트너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계속
계속 뭔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짜증내고 불평을 가졌다. 그랬을 때는요. 그 사람의 좌우로 해줄 때도 있지만 빨리 한쪽을 키워가지고 격차를 벌릴 필요도 합니다. 그렇게 격차가 벌어졌을 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다 같이 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요령만 좀 알면 애터미를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튀어나올 것도 누를 수가 있어요. 그걸 눌러줘야 돼. 그걸 눌러주는 게 뭐예요? 밑에를 계속 조율을 하는 거죠, 조율. 좌우를 하게 되면요, 밸런스가 계속 50대 50이 되거든요. 근데 좌우로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불만이 생겨. 그럼 그걸 계속, 나는 이렇게 좌우로 도와주고 있고요. 해주고 있는데 끝도 없이 불만이에요. 그러면 그 좌우로 해주지 마세요. 한쪽으로만 해버리세요. 한쪽으로만 쫙 해가지고 확 격차를 벌어. 벌면 또 바뀌어. 아니면 또 알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런 컨트롤하는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놓쳐요. 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또 막 해가지고 또 야 그럼 여기 탈퇴해버리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잘 섬기고 잘 방향을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시너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일을 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야 돼요. 그 뛰어나는 방법은 학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매출, 조직, 그거를 격차를 벌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빨리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깨지시면서 내공의 축적을 쌓은 다음에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확 키우면요, 여러분. 그냥 계속 성장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좋은 분들을 놓쳤던 사례가 있잖아요. 진짜 제가 봐도 와, 그 시장님은 진짜 자기가 센터를 내고 누구한테 스폰서한테 뭐 해달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서 자기 파트너 하면서 스스로 솔선수범했던 사람이었는데 놓쳤잖아. 그리고 그분을 안내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지고 혼자 본인이 막 다른 타 센터에서도 알아보러 가고 공부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무조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의 모든 걸 다 보면 쌍방이다, 쌍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상태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만만한 사람들을 계속 거절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 말하는 연습. 제가 이 영어나 뭐 이런 중국어 있잖아요. 중국어는 계속 축적된 시간이 많으니까 단어를 많이 하니까 말이 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이제 성인 돼서 하려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하려다 보니까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포기했어요. 그만뒀어요. 결국 보세요. 이게요. 너무 과하면 체돼요, 체.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자신도 방법을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내가 내 욕심으로 영어도 잘해보겠다고. 근데 단어도 안 외우고, 영어 시간만 잘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연습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 나왔을 때는 기선제압을 팍 죽여갖고 딱 땡겨야 되는데, 어?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인도 분을 이제 가입을 시키는데, 저도 인도 분들이 직접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서툴겠죠? 저도 서툴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툰데, 나도 이거를 안 서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잘 모르니까 이게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분한테 이게 뭐죠?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속으로 이렇게 막 어설프게 한다고 쪽팔려지 마세요. 이럴 때 또 어떻게 되냐면 이래도 돈 법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속으로 저도 사실 식은땀이 났죠. 왜냐면 막 착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인도 쪽은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막 그 사람들이 보내주고 하니까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막히더라고. 이게 착착착착 돼야 되는데
뭐에서 막혔냐면요. 게스트 비밀번호까지 막힌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게스트를 연락하는 거를 갖다가 뭐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여러 번 하니까 이상하다. 다른 건 다 했는데 게스트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결국 거기에 그 가입하는 그 사람이 아 이거 연달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된 거였어. 아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막판에 제가 뭐라 했다? 이래도 국장 됩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터미는 좀 뻔순이가 되셔야 돼요. 뻔뻔. 그래야지 그 매력에 따라오고 그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랬죠. 사장님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이거 봐라. 내 또 외국 걸 보여주면서 이랬는데도 외국에 퍼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은 자기가 미국 걸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미국 하는 거 이제 쉬워요 이러더라고요. 어, 게스트 비번 하는 거. 그러니까 게스트 비번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돼서 한 네다섯 번 실수해갖고 좀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게 무슨 정보가 틀린다 이러면 사장님 뭐 이 정보가 틀리네요. 뭐 이럴 텐데 게스트가 틀리는 게 얼마나 쪽팔려요. 그치만 제 얼굴은 어땠을까요? 아주 능숙하게 익숙하게 이게 뭐죠?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연기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저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요, 계속 초보자예요. 그래서 그 스폰서들이 어떤 나라를 이렇게 경험이 있는 게요, 진짜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즈벡에 또 꽂혀가지고 우즈벡이야 이랬는데 송 총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우즈벡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저도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폰서분들이 그런 많은 경험이 있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게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 저도 그 게스트 비번을 요렇게 해라고 먼저 빨리 알았으면 금방 했겠죠. 근데 저도 부딪히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례가 이제 하면서 축적이 되면 이제 내공이 쌓인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마다 여러분 가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즈벡도 구독자가 17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능력자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약에 그 사람이다! 그러면 고본 밑에 누군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를 막 만나려고 그런 생각은 없어.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유튜브를 하나 했더니 타로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러시아 말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만약에 저 사람이 그분이 안 만난다 그러면 타로를 보러 갑시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또 친해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애터미를 내가 부산에 멀리 간다고 꼭 내 얘기만 하러 간다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깜이다 그럴 때는요, 조금 시간의 텀을 두고 신뢰 쌓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저도 지금 그 뉴질랜드에서 지금 한국 오시는 분들이 저도 막 위에 스폰서님들과 인사를 시키고 싶은데 그분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형외과를 가니까 시간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러지 뭐 아유 아니야 여기 꼭 내야 돼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가 거기 같이 가줄게. 그럼 그렇게만 하자. 라고 끝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렇고 맨날 내 얘기만 막 하다 보면 아씨 막상 가입했더니 씨 또 귀찮게 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그 밀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구가 많고 인맥이 많으신 분들은 친목회를 만들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친구한테 의존하지 말고 빨리 그 친구 밑에를 잡아가지고 뎁스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특히 남성분들은 이 술로 많이 만나면 힘들어지거든요. 왜? 당장 돈이 안 되는데 수술값 들죠. 우정을 나눴어. 사업하겠대. 근데 맨정신으로 깨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단 말이에요.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친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GP까지 했던 분한테 사장님 술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전 술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친구를 또 만나러 술을 먹으러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인맥이 많아서 왜냐면 그분이 자기 입으로 동창이 700명 정도 된대요.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동창, 이제 그때 좀 사이 좋게 잘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많이 친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분들을 막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요분, 왜냐면 요분이 막 회원은 잘 달고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를 집중해서 거기에 밑에 여자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 말을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내공이 있다 보니까 그때 시장님 때는 제가 내공이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배드민턴 하고 그냥 시장님이 하는 대로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그렇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방향을 안내를 해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 집중해야 될 사람, 어떻게 해야 될 사람, 그거의 방향을 잡아주니까 캐치를 빨리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맥이 많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시너지가 더 나는 거예요. 왜? 요 사람을 컨택하고 싶어. 그럼 요 사람을 집중하면서 밑에 빨리 뎁스를 타면서 좌우 케어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금상첨화죠. 사람들이 이거 인맥을 못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한계를 부딪히는데. 근데 인맥이 많은데 계속 그냥 찌르고만 달고 달기만 하고 끝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그냥 또 제자리일 거야. 나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그 후속 관리와 집중 관리가 그 집중 후원이 필요하다. 그거를 못하면요. 결국 제가 시간 지나서 보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주변의 능력자분들이, 야, 나는 가입은 안 할 건데, 너한테 인맥은 소개해 줄게 라고 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실래요? 그분이 달면 너무 좋죠. 근데 진짜 안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능력이 자기가 있어서 평생 애터미 안 해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그냥 과감히 소개받고요. 가입 굳이 안 시켜도 됩니다. 요번에 파키스탄 분이 좀 상류층이에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는 지금 가입을 한다 그랬는데 가입할 수가 없어, 파키스탄이라서 국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뭔가 한국에다 공헌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파트너 사장님을 좀 도와주려고 한국 본 사장님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분을 도와주려고 저랑 연결이 됐는데 본인이 자기가 가입이 안 돼도 그냥 도와주고 소개시켜주겠다. 이래서 제가 저같이 좀 똘똘한 사람 있냐?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렇게 똘망똘망한 사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중국 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중국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갖고 그분이랑 지금 위챗으로 연결이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소개받아서 하면 또 나름 또 다른 쪽으로 또 도와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이 굳이 이번은 하려고 했는데 가입이 안 된 거지만 또 어떤 능력,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야 가입은 안 하고 소개해줄게 할 때는요 그냥 소개 빨리 받아버리세요. 그래서 소개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막 움직이면 또 나중에 그 사람이 가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달고 하려고 안 달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싸우는 사람들 있어요. 야, 네가 달고 밑에 하면 좋잖아. 막 이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좀 유도리 있게 우리는 사업할 때요. 좀 이렇게 잘 좀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음. 그다음에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정리. 인맥이 많으신 분들의 주의사항은 회원을 쭉 두 줄로만 쭉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달기 때문에 후속 관리에 잘 그게 안 돼요. 인맥이 많은 분들은. 그럴 때 스폰서들이 뭘 해줘야 된다? 후속 관리를 집중해서 그 달려있는 사람들 중에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서 뛰게 만드는 거를 스폰서들이 집중해서 해주고 남자 사업자분이다. 그리고 그 남자만 나오면요. 싸그리 그만둘 수가 있어요. 1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그 밑에 여자 사업자분들이 또 붙어줘가지고 여성 사업자들을 빨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골고루가 있으면요, 이 시너지가 엄청나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분들 있습니다, 저희 산하에. 남자분인데 그분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CJ에서 디자인 하셨던 분이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자기 여자가 많다. 그런 분들은 대박인 거죠, 여러분. 남자인데 여자가 많다는 분들. 보통은 남자가 남자분들만 많잖아요. 근데 남자인데 여자가 많다? 그러면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계속 하는 걸 보니까
저를 지켜본 시간이 1년이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첫 저랑 통화가 뭐였냐면 이분이 워낙 똑똑하고 네트 경험이 이분도 아메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를 가르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내 거 보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이래서 처음에 그냥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1년 동안 이분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손짓도 안 달더라고. 근데 노트 필기도 엄청 열심히 빽빽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저희 센터에 딱 왔을 때 제가 한마디 딱 했죠. 여러분, 제가 당근과 채찍질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뭔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아메이에 너무 이게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아메이는 아메이고 애터미는 애터미다. 아메이는 뭐예요? 집게를 집중 관리해서 키워가지고요. 이 사람을 셀프로 만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집중이 아니라 빨리 뎁스를 타서 밑에서 파일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자꾸 똘똘한 사람만 찾으려는 거예요. 할 사람만 공을 들이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개나 소나 다르세요. 그리고 얼굴 좀 웃으세요. 제가 그래 혼자 심각해가지고 그랬더니 그거를 1년 만에 깨달으니까요. 지금 헬렐레가 되셨고 그분은 자기가 아무래도 자기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 했으니까 모험도도 많고 지금 연금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품을요. 그냥 해보이면 자기가 막 줘요, 선물로. 사람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뇌물 주면 어때요? 선물 주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저만 봐도 막 액세서리 막 선물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컨트롤이 뭐냐? 결국은 그 사람도 제 말을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확 격차를 벌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당근을 계속 줬죠. 네네네네. 저한테 문자 엄청 왔거든요. 왜? 나 가르친다고. 근데 지금은 그러더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네 꿈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써요?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었었던 이유는 격차가 확 벌어져 갖고요. 보름에 한 1,000만 포인트 뜰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아메를 했던 사람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가고 이러니까 미친, 왜 이렇게 국장이면 빨리 내려가지? 왜 이렇게 커지지? 이거에 막 자기도 이거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색깔과 애터미는 애터미 룰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빨리 밑에를 달아가지고 소비자, 부업자, 애용자 골고루를 한 거를 스킬을 아니까 내려가니까 이제 격차가 벌어지니까 제 말을 듣더라고요. 제 말을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거기에 이제 제가 그분을 상담도 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제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신나니까 이제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한테 맨날 고맙다 그래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더 어떡할까요? 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의 그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래도 CJ에서 근무하고 그 디자인 했던 분인데 주변에 인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분이 깨달으니까요. 벌써 그 산악회 하나를 장악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달라요. 버스를 대절한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맥이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밑에서 내 파트너로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열정적이게 일을 하려면 이 사람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좌우로 집중해서 후원을 해줘요. 왜냐면 그 사람 인맥을 파야 되니까. 집중을 후원해서 파다가 어느 정도 계속 불평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너는 내가 나 때문에 돈 벌지, 뭐 하지. 수모를 다 당하세요, 여러분. 계속 섬겨주세요. 왜? 참아야 돼요, 끝때까지. 싸우지 마세요. 그러다가 밑에 누군가 딱 잡으면요, 격차를 벌려주세요. 격차를 벌려주고 알아서 하게끔 냅두세요. 그 사람이 또, 내 능력이 아니구나를 또 깨달을 게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깨닫고 들을 준비가 됐을 때는 다시 당근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되면서 시너지가 나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조직이 골고루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와야 우리가 진짜 시스템 소독이 되고 힘들지가 않거든요. 특히 여러분. 맨날 스폰서님 돈이 없어요.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나보다 나은 사람은 반드시 그 꼴값을 합니다. 우리 꼴값을 받아야 돼요. 이 꼴 저 꼴 별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정이 상하더라도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나오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거든요. 아시겠죠?